네, 길부장의 파워블로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계선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에도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슈도 많았던 것 같고요. 오늘도 한 주간의 전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주식시장 얘기를 해볼 텐데,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투시디나 연기금의 수급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외풍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에 코스피 1800선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어떤 점들 좀 유념하면서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IMF에서 이태리에 대해서 6천억 유로 정도의 어떤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11월 말 증시가 상당히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가 12월 말까지 올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변곡점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상승 터닝 시키는 것, 즉 1800선을 더 돌려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지금 최근 유로 각국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적어도 수급적으로 연말까지는 조금 무리하더라도 시장을 좀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MF에서 이탈리아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도 일단 호재가 될 거고요. 오늘 밤이네요.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인데 오바마 대통령과 또 이 EU 정상 간의 회담도 있고 EU 재무장관 회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위험 상황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죠.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 수익률이 7.24%까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국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국채 만기가 12월 말까지 계속 도래 중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회담에서는 유로본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기도 할 것 같고요. 또 IMF 자금 그리고 FRB에서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공통적으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네. 시장을 더 망가뜨리지 않기 위한 또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션대로 좀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워블로그 주제 이번 주에 저희 어떤 것들 좀 주목해볼까요? 오늘 주제는 유로본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유로본드 지난주 주식시장을 흔들었던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29일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될 텐데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과연 이 유로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유로본드가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사실상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무엇인가 하면 유로본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각국 유로 회원국들의 재정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재정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마스트리트 조약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마스트리트 조약은 유로 연합 17개국이 최초에 1992년도에 유로 연합을 창설하면서 네덜란드 마스트리트에서 유로 조합에 대한 재정적인 규정 그리고 정치적인 규정, 행정적인 규정을 모두 통합했던 헌법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조약에서 위반시하고 있는 내용들, 즉 재정 적자 규모가 6% 이상을 넘지 않아야 되고 전체적인 비율은 60%를 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부채 비율 60%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맞추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유로본드 자체를 실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통합을 이뤄야 되는데 재정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조약을 개정해야 되고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고 의회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네요. 거의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만기 도래하고 있는 국채 만기 도래분들이 100억 유로에서부터 시작해서 70억 유로, 80억 유로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 1, 4분기에 도달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1000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들을 과연 만기 연장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네. 지금은 다른 방안을 고려해봐야 되는데요. 유로본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생겐 조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겐 조약은 유럽 각국 간에 여권과 무비자 상황에서 여권이 없고 무비자인 상황에서도 각국에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고 어느 유로 국가를 가든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약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저희 나라는 일본과 중국 이 나라에만 가더라도 여권을 발급받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유럽연합은 그게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 자유화가 돼 있는 시장인데 그걸 일단은 규정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규정을 통해 가지고 약 9개국 정도가 합의만 이루게 되면은 일부분의 재정 통합을 이뤄 가지고 유로본드를 탄생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를 극복해 보자는 것입니다. 네. 이것들이 아마도 이번 12월 9일에
있을 유로 서밋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예정인데 그 전에 아마도 시장의 재료로 이슈화 되면서 시장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요건이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유로본드는 좀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전까지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쉥겐 조약에 대한 언급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결국에 이 유럽연합이 창설되면서 문제시됐던 재정통합이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제 물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굉장히 우량한 국가들의 재정과 부실한 국가들의 재정을 합치게 되면 어느 정도 건실한 재정 정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있는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과연 담보에 대한 만기 상환 그리고 국채를 발행한 것에 대한 보증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영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들도 최근에 유로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건실한 국가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이 남유럽 국가들과의 재정 통합을 이루게 되면 건실한 재정 상태를 이루게 돼서 향후에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유로본드가 궁극적인 해결 방안 중 가장 첫 번째로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 재정 통합이라든지 ECB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소위 잘 나가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만만치 않게 반대를 하겠군요. 하지만은 본인들까지 공멸할 수 있는 상황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로존 문제가요. 과연 해결이 될까요?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아마겟돈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빠른 액션 플랜이 진행되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EU 정상회담 그리고 EU 재무장관 회담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희도 한번 이슈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